이제 설명을 해줘. 네. 영어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 MBT 사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창업한 지. 네, 그 왜 MBT인지도 나오고 저희가 어떤 모델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도 나오는데 사실 뭐 이런 자리에 선한 게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정말 이쪽 분야 잘 아시는 분들이 학계에 오셔가지고 초대해 주시니까 사실 온 건데 그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이냐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창업했을 때 이거 해라 도전해라 막 이랬는데 하면 할수록 스스로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이나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의 성공을 믿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플랫폼도 있구나. 우리나라에 저렇게 살아가는 조직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공유해드리는 차원으로 사실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 얘기도 있고요. 저희 회사의 사업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성장시켜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 얘기들,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고통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석박사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공유나 가르침은 사실 전혀 없고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활용해야지. 그리고 나도 내 진로에 있어서 내 공부에 있어서 저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적용해야지. 이 정도를 느껴주시면 가장 성공적인 2시간이 되지 않을까 각오를 하면서 KTX를 탔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장표를 구성할까 고민을 하다가 밑에 거. 네, 밑에 내릴게요. 안 내려가네요.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데 혹시 먼저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공유 중인데 네. 먼저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 장면이 뭘까요? 굉장히 좀 저렴한 책상과 그리고 어떤 외국인이 한 명 앉아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회사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회사가 뭘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회사인데 한번 볼게요. 바로 94년도에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의 사무실입니다. 지우고 안 지우고 많이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저희도 저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영화나 어떤 잡지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느낌을 저희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워낙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진짜 디즈니도 그렇고 이 HP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직접 다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데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저는 창업 결심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애플이 되지? 원래 제가 아는 부자랑 혹은 재벌이랑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세나 3세 소리를 들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그 재벌들 순위를 보면 대부분 2세나 3세 경영이 많죠. 자수성가형이 많지 않아요. 중국이나 아이러니하게 일본에 대비해서도 비율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죠. 근데 제가 13년도에 그 회사를 다니다가 MBA를 가서 본 실리콘밸리 모습은 딱 이거였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업하지 마라, 창업하면 집안 망한다. 그리고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라, 결혼해라, 애기 낳아라. 이런 것들을 쭉 학습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학습됐구나.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나 스스로 불안하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제가 합격한 곳에서 은행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원이었어요. 첫 직장이. 근데 가니까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은행이 나쁜 직장 아니죠. 좋은 직장이죠. 그리고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건 PD나 막 MD나 막 이런 쪽이었고 그쪽을 합격했는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은행으로 점점 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질의 사람이 은행에 앉아있으니 연봉이고 복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허재 대표를 만난 거예요, 둘이. 허재 대표 이력을 보세요. 3일 회계법인에 열심히 다니고 있던 사람이고요.
저도 우리은행이랑 LG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죠. 근데 13년에 그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 68명의 인터뷰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68명을 여러분들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스펙이나 집안이 좋으면 우리는 한국은행을 가든 뭐 LH를 가든 그리고 좋은 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 봤어요. 스펙도 좋고 경력도 좋고 근데 왜 쟤는 저기 있지? 의문이 풀렸어요. 68명의 인터뷰를 제가 딱 3달 동안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공무원들, 실리콘밸리에 다니는 회사 창업자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다니는 직원들, 그리고 거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나간 코트라 같은 공기관들 다 조사를 68명을 했죠. 딱 68명. 그러고 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내가 연봉을 바꾸려고 MBA를 갔는데 이거 완전 잘못 생각했구나. 영앤 리치가 되려면 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부를 읽어내려면 혹은 부모님이 잘 살지 않아도 혹은 내 스펙이 다소 부족해도 내가 젊은 나이에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내가 근로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근로소득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코인 광풍이 드는 거죠. 굉장히 집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근로소득의 한계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제가 렌트를 하고 가는데 옆에 무인자동차가 가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페이스북 본사를 인터뷰를 갔는데 다 뭘 꽂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2013년에 테슬라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꽂고 있더라고요. 무인자동차 계속 베타 테스트하고 있고 우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때 타다 쏘카 생기기 전이죠. 그래서 이거 봐라. 현대차가 과연 10년 뒤에도 좋은 직장일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보다 30년 뒤떨어져 있고 일본보다 20년 뒤떨어져 있다고 가설을 세우면 과연 우리의 대기업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대기업이 계속 라이징할까? 계속 삼성전자가 태어날까? 경제는 고도화되고 삼성전자가 계속 태어날까? 정주영, 이병철이 계속 태어날까? 그 자리를 누군가 메꿀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주 작은 규모의 조직인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스타트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자유롭게 잉태하면서 계속 확대돼서 스케일업이 되는 거죠. 최근에 현대카드 그 정태영 부회장님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소카에 가셨더라고요. 소카 타다 그죠? 소카 우리 차 공유도 하고 자회사인 VCNC 여러분들 커플들 그 비트윈 앱 쓰셨죠? 비트윈 앱을 인수해가지고 그 타다를 만들어서 지금 박 대표님 같이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태영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소카에 갔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만날 때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현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전 배웠거든요. 과거에 제가 배달의 민족에 갔을 때 감히 위로를 전하고 왔습니다. 격려를 해드렸죠, 배달의 민족을. 근데 배달의 민족 현재 기업 가치는 어떻게 돼 있나요? 밸류에이션이 수조가 넘어요. 그리고 쿠팡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그 뉴욕의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막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나라 현대백화점 전체 다 합쳐보세요. 우리나라 신세계백화점 전체 다 합쳐보세요. 우리나라 롯데 다 모든 전국이점 다 합칠게요. 그죠? 그리고 CJ 쪽 다 합칠게요. 우리나라 유통에 관련된 10개 대표적인 대기업을 다 합칠게요. 그 10개를 다 합친 거에 쿠팡이 어떻게 될까요? 쿠팡이 딱 3분의 1 나옵니다. 36%. 현대백화점 전체, 롯데 전체, 신세계 전체 다 합친 게 쿠팡이랑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비교해보면 시총을 비교해보면 3분의 1 나와요. 쿠팡이. 근데 그 당시에 쿠팡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었느냐. 배달 빨리 하는 거 가지고. 야, 그 전단지 그거 아유 저 적자기업 저거. 근데 정말 바꿔놨죠. 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과거의 전통 기업이 일으켰던 혁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은 그런 어떤 파괴력이나 임팩트랑 지금 쿠팡이라든지 타다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어떤 법적 요소와 기득권층과 계속 부딪히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안 바꿔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시장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기업적인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임직원들은 직장인일 수도 있지만 직장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작할 때 저랑 허재 대표처럼 같이 시작한 사람들을 코파운더라고 합니다. 근데 CEO 옆에 붙어 있죠. 코파운더. 같이 창업한 사람들. 근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소개를 쭉쭉 드리겠지만 같이 창업했거나 이 회사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임원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다 아는 친구들인데 인턴으로 시작해서 우리 임원들이 된 친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딱 실적이 딱 140억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사업 하나하나를 우리 임원들이 다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턴으로 들어와서 30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했을 때 이게 진짜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뭐야? 웨이커스 투자도 하고 제조도 하고 뭐야? 근데 참 설명하기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 업종과 업태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들었을 때 알았으면 있는 비즈니스였겠죠. 우리가 진입을 못했거나 진입했어도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 대기업들이 이미 검토를 끝마쳤거나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를 분석해서 나온 플랫폼이나 사업이라면 우리 같은 애는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딱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1,000만 원씩 모아서 시작했어요. 넷이서. 너 1,000만 원, 너 1,000만 원, 너 1,000만 원, 너 1,000만 원 돼서 4,000만 원 시작했죠. 아까 그 아마존처럼. 그렇게 넷이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런 의자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 강의실 되게 좋은데 이거 얼마 들었을까요? 전문가 있습니다. 아, 전문가 계세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처럼 의자 하나하나 사면서 시작을 했는데 비싸니까 우리가 주워왔단 말이죠, 처음에. 근데 그 4,000만 원의 돈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진로 고민 정말 100번씩 후회했어요. 은행 다닐 걸, LG에 있을 걸. 그랬으면 최소한 명함을 가지고 내가 이 월급 가지고 아껴는 썼겠지만 굉장히 마음은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기존에 있던 저희 친구들이 참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요? 저희가 잘나서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라요. 조직을 안 했을 때는 조직을 나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직을 나와서 조직을 만드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훨씬 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올라왔던 경험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M15 창업하면서 느꼈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NCV의 뜻이 뭐냐면 낮은 상가 15동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회사가 낮은 상가 15동 지하에서 화장실이 없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이 초심을 잊지 말고 법인명에 새겨보자. 이 지저분한 공간에서 화장실도 없는데 시작했던 이 마음을 회사명에 박아놓으면 계속 생각날 거 아니냐. NC5 볼 때마다 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낮은 상가 15동을 잊지 말자.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서 왔죠. 아까 그 아마존이나 이런 저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서 우리는 이런 창고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꼭 대기업을 가야 되는 거죠? 가는 게 좋죠, 물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낮은 상가 15동 M15의 시작이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집 가라지, 내 친구네 집 가라지. 자꾸 누추하지만 자유롭게 우리끼리 이야기해볼 수 있는 곳. 이 안에서 투자 유치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네트워킹이라든지 즐기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곳. 일과 직장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곳. 이게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제주 창업타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의 이상과 꿈과는 달리 수익 모델이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수익 모델이 뭐예요? 어떻게 돈 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고민할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이래서 창업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직돼 있는지 몰랐어요. 만나는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부정적인 나라였나? 끊임없이 발목 잡고 끌어내리더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하지 마. 빨리 직장 돌아가. 정신 차려. 하지 마. 해봤는데 안 돼. 이거 되겠어?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너네 꿈은 알겠어. 이상적이야. 굉장히 아이디어래. 아, 좋지, HP, 애플. 거기 미국이잖아. 너가 스티브 잡스야? 너가 머스크야? 아니잖아. 끊임없이 끌어내리더라고, 그 발목을.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네거티브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아, 이게 변화가 시작되려면 컬처가 바뀌어야 되고 거버넌스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고 사회고 대기업이고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수 있겠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지향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요. 아까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대통령도 뭐 오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그쪽에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뭐 청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뭐 그런 부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게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게 뭐 사업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사업가니까. 그러나 이런 데 만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컬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막상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직도 교수님한테 말하기 어려우시죠? 대기업도 똑같아요. 똑같이 말하기 어려워요.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나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걸 멋있게 장비나 멋있게 이렇게 구축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완전히 세대가 교체되거나 아니면 이 컬처가 바뀌거나 거버넌스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조직은 미래가 없다. 그런 걸 딱 창업하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뭐 분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제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갖춰져 있고 심지어 물건은 좋은데 팔로가 없는 사람 유통도 해드려요. 그 자회사도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필요하면 돈 들여야 되니까. MPPT라는 회사 100% 자회사로 MPPT 파트너스라는 금융회사를 만들었어요. 돈 필요하면 일로 가라. 돈 있고 못 만들겠으면 일로 와라. 돈 있고 제품 만들었는데 못 팔겠으면 일로 와라. 이런 거버넌스나 컬처가 필요하면 일로 와라. 필요에 의해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워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분석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초심 그대로 이 모델이 대한민국 어디가 됐던 하와이가 됐던 발리가 됐던 미국이 샌프란시스코가 됐던 이 모델이 박혀 있으면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자. 당신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석사든 박사든 집안이 좋든 안 좋든 서울대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다 해요. 여기에서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아이디어로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잉태됐으면 좋겠고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나 돈이 없다면 돈을 드리겠다. 이 모델을 갖추게 된 거죠. 창업 7년 만에. 가만히 보니 연예기획사랑 참 비슷해요. 그죠? 하이브가 어떻게 돈을 벌까요? BTS가 어떻게 됐을까요? 춤, 노래, 외모 중에 하나가 되면 뽑는데요. 아, 이건 연예기획사 사장님들이 직접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춤, 노래, 외모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뽑는데요.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를 채워서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뷔를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뭐가 다르죠? 돈, 기술, 인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때 혹은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 중요한 팩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정의했다면 문제를 정의한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주고 있는 사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델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성공하면 같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저희가 창업했을 때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을 안 썼어요. 대한민국이. VC라는 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쓰죠. 법제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중기부에서 만들었어요. 엑셀러레이터라고. 안 맞죠? 우리는 이걸 원해요. 지금도. 근데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들다 보니까 팁스 운영사라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됐고 엑셀러레이터 인증도 받아야 됐고 허가도 받고 그러면 이 모델을 합쳤을 때 우리가 상상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가 지금 이제 구현이 됐거든요. 창업 7년 만에. 그때 사업 계획서를 얼마 전에 노트북 정리하다가 봤는데 85%가 실현이 됐더라고요. 아, 이게 창업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다. 되게 재밌는 건 별의별 회사 다 오세요. 자,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놨죠. 이 사람들이랑 제가 뭘 하는지 보세요. 우리 고객들이랑. 별 사람 다 와요. 삼성, LG, 벤츠, 폭스바겐 다 와요. 딜소싱. 뭘까요? 자기들이 회사나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면 우리 보고 대신 소싱해 달래요. 그리고 초기 투자 같이 하세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품을 못 만들겠대요. 근데 저희가 공장에 전국에 네트워크가 600개 정도 있거든요. 전국에 쉬고 있는 공장, 제품별, 기능별 공장을 600개를 지난 7년간 쌓아놓고 있어요. 대기업 1년 걸리면 저희 딱 3개월 걸려요. 프로토타이핑, 매스, 커머스, 글로벌 옵션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동안 벌써 훨씬 더 지금 이거 넘었어요. 저 아직 이 자료는 업데이트 안 됐는데 저희가 1년에 1200개 만나요. 스타트업을. 개인 포함. 그리고 해외 진출, 투자 연계 뭐 정말 많이 그동안 쌓였죠. 이들이랑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만날 거예요. 저희랑. 공기업도 민간기업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사내벤처 스피노프. 사내벤처 내보내는 거죠. 왜 할까요? 우수인재들은 나가요. 조직에서 나갑니다. 조직에 남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위아래가 어떻게 보면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피노프를 굉장히 영리하게 오너들이 내부에서 스마트한 친구들이 나갈 바에는 빠르게 스타트업화 해가지고 내가 먼저 지분을 투자하겠다 해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다시 들어와. 삼성이 시랩이 이렇게 하고 있죠. 퇴사해라. 대신에 망하면 언제든지 재입사해라. 삼성의 시랩. 나머지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업, 금융기관 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했을 때만 해도 이런 회사들이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먼저 와요. 정말 바빠요. 바쁘니까 좋죠. 근데 이런 쪽 오너나 C레벨들이 먼저 찾아요. 왜 그럴까요? 삼성과 LG의 신사업을 같이 찾읍시다. 우리 회사와 경쟁자가 될 것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랩을 먼저 삽시다. 정말 높아질 밸류를 가질 회사들을 미리 우리 투자합시다. 선제적으로 나섭시다.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예로 제가 항상 강연 때 이 예를 들어드리는데 제가 삼성 갤럭시 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올려볼게요. 뭐가 나오나? 제 폰을. 뭐가 나오죠? 삼성페이죠. 근데 이거 누가 개발했냐는 거죠. 삼성페이니까 누가 개발했을까요? 삼성이 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이 커스터마이징 했겠죠. 사서. 루프페이를 제 기억에 한 2천억 가까이 주고 샀어요. 루프페이는 누구냐? 비접촉식 결제 기술을 갖고 있던 실리콘밸리의 청년들이죠. 이 얘기 들으면 절대 안 잊으시더라고요. 왜 샀을까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삼성 동료 왜 사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삼성 돈도 많고 인재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개발해. 야, 이건희 회장이 개발해! 그럼 왠지 개발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샀을까? 2천억 주고. 명쾌했어요. 더 싸고 빨라서. 네, 맞아요. 더 싸고 빨라서요. 삼성이 이거 만들려면 조직을 따로 만들고 이런 인재를 채용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해야 되고 근데 샀어요. 붙였어요. 더 싸고 빨라서요. 그 당시 애플페이가 치고 나갔을 때였거든요. 더 싸고 빨라서요. 이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속에서. 저희가 잘 되고 있다는 건 이런 흐름들을 계속 타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민간 공무원 할 거 없이. 장담하는데 공무원들도 이제 풀걸요. 외부 인사를 계속 받아들일 거고
공무원도 사내 벤처 하겠다 막 이럴걸요.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듯이. 이런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기술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삼성에서 투자를 총괄하시던 저랑도 잘 알지만 김동수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LG에서 그 경영권이 승계되자마자 했던 가장 빠른 인사 축에 드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동수 사장님을 LG 벤처스로 스카웃을 해오신 거예요. 삼성에서 삼성의 미래나 혹은 삼성이랑 경쟁이 될 것 같은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분을 LG에서 가장 최전방에 스카웃을 해왔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2013년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사랑의 도시락 같은 걸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됐을 때 가는 곳. 스타트업은 애기들이 장난치는 곳. 배달의 민족 사줄걸요. 쿠팡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합친 시가총액 3분의 1. 쿠팡에 그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마켓컬리 저희랑 본사를 같이 썼어요. 저희가 그 뉴요크 같은데 공유오피스 쓸 때 김슬아 대표랑 우리 직원들이랑 다 같이 근무했었어요. 그때 컬리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유 귀여워. 아유 장바구니를 이렇게 배달해 주시려고 야 힘드시겠다.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애쓰시네. 다 와가지고 위로하고. 지금도 뭐 적자야. 적자야. 근데 손정희 회장 바보가 아니겠죠. 우리나라 최근에 루이드라고 2천억 투자했죠. 보셨죠? 신문 보시죠. 인터넷으로도. 쿠팡에도 계속 푸친 갖고 투자하고 계시죠. 쿠팡이 요번에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뒤가 산 줄 알아요. 뭐 미국 자본이다, 직상장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이 땅에서 제품 만들고 서비스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줬잖아. 그리고 그거 자체로 하나의 증명을 했잖아. 그런 모델도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따라가고 찾아가기 마련이죠. 신림동에서 계속 고시하는 걸 보면 그 선배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고시에서 잘 되는 걸 봤으니까. 근데 지금 판이 바뀌었다는 거죠. 판이 바뀌었어요. 나이 먹고 성공하기 싫다예요. 젊어서 빠르게 내가 생각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가 여기에 녹아있는 겁니다. 이 도시화된 표 뒷면에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 사내벤치 뽑죠? 그 조직에서 탑들이 와요. 와, 이 박사님 진짜 이 기술, 저는 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저 스피노프 할 거고요. 제가 현대자동차 같은 데를 하나 역으로 인수할 수도 있죠. 요새 이래요. 노조? 그 관심도 없어. 나랑 뭔데? 나는 빨리 정성 부장한테 메일 보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내벤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상상했냐고요. 그럼 또 정성 부회장은 총바지 입고 오셔서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정말 바뀌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다들 유학하고 봤거든요. 이 모습을. 정말 빠르게 가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보세요. 다 저희가 직접 리딩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용산에 버려진 CD 팔던 곳을 바꿔놨죠. 현대자동차랑 같이 강남의 모처를 바꿔놨죠. IBK 기업은행과 같이 버려진 지점을 바꿔놨죠. 서울시와 같이 전 세계 66개국 200명의 외국인 창업자들을 한국에 저희가 직접 랜딩시키고 있습니다. 멕시칸, 아메리칸, 아프리칸도 있어요.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앞으로 경쟁자는 서울대가 아닐걸요. 도쿄대, 베이징대, 프랑스에 있는 파리 1대야. 이런 분들 여러분 만나실걸요. 지금 석박사 하시고 현업에 가시든 여기서 공부를 계속 하시든 학문으로 경쟁을 하든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을 하든 하다못해 사내 정치로 경쟁을 하든 이제 영어 공용화 시대에 이런 분들이랑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회사 자랑할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랑해봐야 제가 세일즈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있는지, 왜 생겨났는지,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이 거버넌스와 컬처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런 대학도 제가 고려대 숙대 이런 데서 3년 정도 겸임 교수를 했었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교수님 외에 나눠져 있고 병원도 의사, 간호사 다 나눠져 있더니 너무 병직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놀랐던 게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은. 그래서 고려대 염지호 총장님 다음에 이제 총장이 되신 분이 그 학장님이실 때 지금 총장님이 공대 학장이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유 대표, 네 부끄러워. 아 학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려대 공대가 실존적인 교육이 없어. 고려대 공대가. 공대면 직접 만들어보고 부셔보고 도전해보고 실험하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걸 직접 해보고 내가 우리 제자들 내보내고 싶어. 그 말이 전 되게 터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하나도 안 받고 만들어드렸어요. 고려대 공대 지하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그래서 고려대 공대 커리큘럼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총장이 되시더라고요. 아, 저런 마인드를 갖고 저런 컬처를 노력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분들은 결국 총장이 되시는구나. 직접 봤죠. 지난 3년간. 공대 커리큘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돈이 안 돼요. 저 입장에서. 가서 막 바꿔놓고 이런 거 저는 웬만해서 돈 안 받거든요. 대학 관련된 거는 진짜 계속 해보고 싶고 받더라도 다시 재투자해요. 받아서 뭐예요? 별로 기업 성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에 돌아갔다면 이런 교육을 난 받고 싶었거든요. 그랬으면 은행에 안 갈 수 있었겠죠. 그런 용기가 생겼겠죠. 최소한 지금 사업을 할 때 좀 더 다른 경험치를 쌓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지금도 들어요. 이런 것들. 서울시랑 같이 용산 전자상가에 한 1200평 정도를 바꿔놨고 고려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완전 버려졌던 학생들이 담배 피던 곳이었어요. 바꿔놨죠.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연간 한 30억 규모로 바꿔놨죠. 이거를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공공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 자부심은 어디 있었냐면 이걸로 저희가 예산을 물론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300억 정도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전국에 2022년까지 메이커 스페이스가 확산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죠. 메이커 스페이스당 10명 정도 아마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애플 휴렛패커드 그 가라지를 상상했던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랜딩이 되고 이렇게 공무원과 민간, 대학과 기업에서 맹활약을 하게 된 거죠. 컬처입니다. 코퍼레이트 컬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실 뭐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그 이준석 씨 돌풍 일으키는 게 사실 예사롭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 개개인이 어떻든 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웅비하려는 그런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저는 딱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컬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소벤처 기업부 차관님, 김학도 차관이 계실 때 벤치랑 같이 묶었죠. 참 만나기 어려운 조합이에요. NC모, 중기부, 벤치 사장님, CTO. 이런 것들이 계속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LG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LG 조준호 사장 계실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네가 임원 교육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C 임원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저희가 교육 받아도 모자를 강국에 웃으면서 그런데요. 죄송한데요 사장님 안 바뀌어요 임원들은. 자기가 살아온 50년의 세월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LG 20만 명이죠. 그중에 임원이 되실 분들은 보내주세요. 나이를 35세로 끊어가지고요. 핵심 인재 100명 보내주세요. 우리 회사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이게 행사 용역인데 저희가 보기엔 우리 창업 초심 그대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LG를. 100명을 모셨어요. 출퇴근해라. 처음에 어떤 줄 아세요?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쇼생크 탈출? 네. 그때 그분이 흑인 앤디 친구가 감옥에서 이제 교화돼서 나가시잖아요. 근데 마트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서 마트 일자리 줍니다. 일용직. 그때 어떻게 하나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그거를 LG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다 좋은 학교 나와서 시험 거쳐서 LG에 있는 대리급들인데 손 들고 물어보더라고요. 9시부터 가도 되나요? 12시부터 점심시간을 사용해도 될까요?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그만두더라도 바꿔놓는다면 저런 것들을 한번 바꿔놓고 싶다.
MBT인이 획을 그은다면 이런 컬처의 이정표를 그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이런 자리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LG 대리차장 선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제가 카드를 다 드렸어요. 100명을 5명씩 10개, 20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카드를 다 드렸어요. 다 잊으세요. 자기 명함. 명함 다 찢어요. 명함으로 자기를 증명해요. 그러니까 명함을 잃으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명함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을 잃는 순간 늙어요. 명함으로 날 증명하니까. 그래서 명함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카드를 드렸어요. 당신이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 만들어. 일주일 동안. LG가 왜 2등이라고 생각한다면 1등이 될 수 있는 제품들 만들어. 당신 공대잖아. 당신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해서 공대 간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만들고 싶고 꿈이 있어서 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여기서 구현해 보세요. 우리는 인프라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다음날부터 바뀌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 거버넌스랑 컬처랑 상사가 없으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용산전자상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역사회도 좋죠. 그래서 막 사요. 그런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 들어. 그래서 네. 그때 그분. 그랬더니 스타일러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죠. 스타일러는 옷을 넣어가지고 냄새도 빼잖아요. 그렇죠. 근데 슈타일러는 어때요? 순간 너무 좀 좋은 거예요. 아파트 현관문에 슈타일러라고 이렇게 신발 신고 벗어놓으면 냄새가 싹 빠지고 습기 비 오거나 이런 축축하니까 싹 건조되게. 너무 좋네요. 만들어 봅시다. 그거 우리가 투자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출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삼성에서 딱 출시가 된 거예요. 똑같은 모델로. 소문 났나 봐. 어디 가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다. 지난주에 출시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의 그 신발 세척기 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근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이런 거 뭐 핀란드 뭐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장들을 묶어보자. 전국에 쉬고 있는 공장 얼마나 많냐 묶어보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공장들을. 그래서 묶었어요. 싹 다. 전국에 한 600개. 뭐 반도체, 뭐 하청업체, 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묶었어요. 근데 되게 이게 참 문제가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청업체식으로. 너무 가슴도 아팠고 우리가 그럼 가운데서 역할을 하자. 스타트업, 중소, 대기업 이런 물건 잘 파는 사람들의 제품을 받아서 공장이랑 연결하고 우리는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조 PM을 해주자. 너무 잘 되죠. 공장들은 우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앉아서 오더를 계속 갖다 주니까. 그죠? 근데 같은 한국말로 보이세요? 언어가 달라요. 이쪽 언어랑 이쪽 언어가 달라요. 통역사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조 중국에 맡기면 된다고요? 제조 중국에 맡기면 된다고요? 대기업 얘기입니다. 대기업은 라인을 깔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퀄리티 컨트롤 이런 게 인력으로 인프라로 네트워크로 되기 때문에 팍스콘 이런 데 맡겨도 되는 거예요. 갤럭시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아세요? 베트남에서 만들어요. 갤럭시 70% 이상은. 이러면 되죠. 제조가. 근데 그 언더나 다양하게 실험을 해야 되는 것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죠. 공장들과 같이 뽑아내니까 이 세상에 없던 거는 만들고 만들었던 거는 더 좋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뷰티, 건강, 헬스케어, 레저, 취미, 유아, 가전제품, 모바일, 컴퓨터까지 싹 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다 말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의뢰를. 설계도나 이게 아니고 말로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디자인이 필요한 건 디자인으로 만들고 모델링이 필요한 건 모델링을 하고 양산을 할 건 양산을 하고 디자인을 고칠 건 디자인을 고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정의한 한국식 창고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좋아. B2B, B2C 좋아. 정부 상대로 좋아. 대기업 상대로 좋아. 근데 어떤 욕심이 저희 조직에 웅크리고 있었냐면
왜 우리는 샤오미나 무인양품처럼 될 수 없는 거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브랜딩을 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다이슨, 발뮤다, 샤오미. 샤오미도 처음에 짝퉁이라고 했는데요. 산자이무나 이러면서. 근데 지금 샤오미는 합리적이고 디자인 괜찮은 제품이 됐죠. M15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로고도 한번 바꿔봤어요. 서커스단 같죠? 바꿔봤어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빨간색 너무 좀 딱딱하니까 프로덕트랑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합쳐보자. 우리는 연예인들 발굴하듯이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해서 세상에 내놓지 않느냐. 연예인들 데뷔하듯이 우리는 제품을 론칭시키지 않느냐. 우리는 프로덕테인먼트 컴퍼니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키트, 엘리베이터 만들기 찝찝하시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만지게, 엘리베이터 고리.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뭐 경찰분이 많죠. 서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매트. 그리고 최근에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 SK 하이닉스의 그 굉장히 공장을 보호하는 소재가 있는데 그런 소재 만들고 공장에 계신 분들이 보통 그쪽만 디벨롭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이건 제품 같더라고. 그래서 아파트 층간소음 있죠. 층간소음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죠. 저소재 층간소음 매트로 만들어 보면 어때? 저렇게 공장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한 지역에서 이 소음과 방진이 이렇게 된다면 저거를 아파트 층간소음 매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출시돼요. 그거 만들었더니 슬리퍼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남녀노소 누구나 신고 다니면 층간소음 이슈가 안 생기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연예인들이 먼저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막 아기를 낳게 됐는데 이런 거 제품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같이 콜라보해요. 뭐 이런 제품들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죠. 원래는. 근데 저희 뭐 3주? 1년 걸릴 거는 3달? 정말 빠르게 뽑아내요. 우리가 대기업을 이기고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스피드밖에 없겠더라고. 창의적인 문화, 스피드. 이런 걸로 우리가 가져나가자. 근데 이 층간소음 매트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시도들을 이 MPT나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리서치랑 손을 잡았죠. 리서치 회사랑. 그런 다음에 제품이 나온 다음에 팔지 말자. 이 제품들을 직접 고객들한테 리서치 회사랑 같이 줘요. 나눠줍니다. 양산형 모델을. 양산 직전의 모델을. 각 가정에 한 20가정 정도 뿌려요. 그리고 리서치 회사랑 그 촘촘하게 조사를 합니다. 빨간색이 좋으세요? 파란색이 좋으세요? 그 느낌 어떠세요? 밟아보니까. 색깔은요? 느낌은요? 다 조사해요. 그런 다음에 이 제조를 양산 직전에 저희가 다시 그들의 의견을 첨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내니까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죠. 게다가 재고 이슈도 없어요. 책도 1세, 2세, 3세 하잖아요. 저희는 최소 물량으로 뽑아내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2세, 3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 단위의 투자도 가능한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시기. 어때요? 이 제품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그럼 10만 원씩 투자하세요. 되면 여기서 배당을 드릴게요. 이런 모델도 가는 거죠. 기업은 투자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제품은 투자하면 바로 나와요. 성적표가. 된다 안 된다. 잘 되면 더 뽑으면 되고. 이런 플레이들. 그리고 이제 컬리 같은데 이 패키지 고민이 많아서 저희가 친환경으로 만들었고 박스를 받으면 이렇게 재활용품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재밌죠? 이렇게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박스를 택배 박스를 받으면 위에다 딱 이렇게 뜯어서 꽂으면 재활용품으로 바꾸고 위에 쌓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뭐 이런 플레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 정수기. 이 고양이 정수기도 지금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계속 팔려나가요. 황당하죠. 근데 이 고양이 정수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다 중국산 싸구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6개 공장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제품이 돼요? 독점 제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6개의 공장을 믹싱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담아서 만드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우리밖에 없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가 안 들어요. 광고비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콤부차. 이거는 여기 옆에 익산에 공장이 있어요. 콤부차 공장이. 근데 미국에서는 셀럽들이 많이 마셔서 되게 유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점권을 주십시오, 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독점권을 갖고 와서 오프라인에만 진출해 있던 콤부차를 싹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매출만
한 30억 나와요. 요 음료수 하나만.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한 10개 정도 이런 제품들을 10개를 소싱해서 리뉴얼 하고 우리가 온라인 디지털 하면 어떠냐. 괜찮다. 단순 계산으로 이런 거 10개를 소싱해서 만들어낸 300억이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아, 재밌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정육각 아시죠? 정육각 돼지 그 고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걸 봤는데 평택에 그 우리나라 그 평택 최대 축산 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가축 가공을 다 하세요. 근데 온라인 디지털 할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다 특정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돼지고기 이거 한번 너네 한번 해볼래? 좋아요. 3주 안에 만들어 드렸죠. 3주 안에. 그 농장을 3주 안에 마켓 퀄리티처럼 만들어 드렸어요. 밑더 테이스트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밑더 테이스트. 그러면 그 고기들이 바로 직송이 돼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거기도 50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되죠. 굉장히 지금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 도축업자, 가공업자, 그리고 유통상 A, B, C 거쳐서 우리한테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다이렉트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걸 했더니 이런 아이디어가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런 것처럼 아니 고기 같은 거 받으시면 이런 게 이제 제조 역량과 하드웨어 엑셀러리티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고기 같은 거 받으면 비닐봉지에 이렇게 떠가지고 냉장고에 그날 먹을 거 빵빵 얼죠. 다음에 먹을 때 해동하거나 귀찮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저희 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대표님 고기 불편한데 비오트 아시죠? 비오트 누르면 똑 따지는 그 요크루트 그거랑 햇반 아시죠? 햇반 햇반처럼 만드시죠? 우리 고기 패키지를요. 1인씩 1인분씩 300g 150g으로 소분해가지고 패키지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햇반처럼 쌓아가지고 딱 배송하면서 딱 1인분씩 꺼내 먹을 수 있게 뚝 뜯어가지고 그럼 냉장고에도 보관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었죠.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햇반처럼 쭉 오니까 모양도 예쁘고 똑 떼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먹을 만큼만 넣고 셋이 먹을 거면 3개를 꺼내고 혼자 먹을 거면 하나만 꺼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들을 막 하고 있죠. 그랬더니 정말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정말 재밌고요. 이런 플레이들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회사에 뭘 만들었냐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저희 회사에 영화배우 유승용 씨가 투자했거든요. 그 광해 극한 직업 유승용 씨 있잖아요. 넷플릭스 킹덤. 근데 그분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막 뭐 만드는 작업 이런 거 같이 하다가 야 너네 같은 회사가 넥스트 대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한번 성장해보자. 저희가 좀 그런 말에 터치를 잘 당해요. 그런 감동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유 대표 네 옥동자 알아? 알아요. 거기 좀 너 좀 꼭 만났으면 좋겠어. 아 네. 갔어요. 아니 뭐 특별하게 뭐 사업적 그게 있을까? 사실 그런 의아심이 들었죠. 경기도 양주래요. 갔어요. 갔는데 딱 여기 2개 여기를 반으로 나눈 것 같은 컨테이너 하나 딱 있으시더라고요. 이 강의실 반만. 근데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잖아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가장이니까 뭐라도 해야겠던 거죠. 저는 되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존경해요. 이 공간을 방송국처럼 만드신 거예요. 이 반을. 개그 콘서트에 같이 했던 후배 한 명을 딱 채용해서 이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다 켜가지고 방송하면서 매출을 몇십억 이상을 올리시더라고요. 혼자.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가 빠르다고 하고 앞서 나가는 플랫폼이라고 자부했지만 저렇게 가정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저는 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되게 인정하거든요. 서장훈, 강호동. 한 분야에서도 올라서기 어려운데 분야를 옮겼는데 올라간 사람 되게 존경해요. 정종철 씨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회사에 있던 3D 프린터실을 밀어버렸어요. 그날. 성격 좀 일할 때는 독하거든요. 그날 밀어버렸어요. 제가 직접. 싹 다 밀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 회사에 홈쇼핑을 들여놨어요. 홈쇼핑 스튜디오.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 누구든지 다 와라. 제품 가졌는데 팔로 없는 사람 다 와라. 여기서 다이렉트로 키자. CJ랑 그립이랑 페이스북, 인스타로. 홈쇼핑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켜요. 1시간에 매출이 7천만 원씩 나와요. 1시간에. 정말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업적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저희가 마케팅에서 한 군데 투자했는데 그 친구가 약간 마케팅 천재예요. 각 분야의 천재들 있잖아요. 늘 천재들한테 이길 방법은 성실함밖에 없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사님, 그 마케팅 회사 이사세요. 그 혹시 저희가 제조업을 막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정치인들이 전통시장 가잖아요. 전통시장 투표 때 살리려고. 근데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전통시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전통시장을 살립시다라고 하는 순간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으로 포지셔닝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제주 살리고 싶으면 제주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제주 코리아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세요? 제조업을 살릴 게 아니라 여기서 잘 팔리면 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막 제조를 돕고 제조를 활성화하자고 제가 외칠 게 아니라 이들 중에 한 분이랑 제가 손잡고 투자를 하고 만들어드려서 성공하면 제조가 산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죠? 전통시장 얘기를 해봐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인 거죠. 제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유통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제품이 팔리면 그 뒷단의 공장은 돌아가는구나. 갤럭시가 잘 팔리면 이 안에 있는 수많은 협력사가 잘 먹고 살고 소나타가 그랜저가 잘 팔리면 현대자동차에 엮여 있는 수많은 밸류체인들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대한민국 좋은 머리와 좋은 제조업을 활용해서 메가 히트 제품들을 월드와이드로 내보내려면 결국 여기서 잘 팔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회사에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오명준 교수님 수업에서 이런 얘기 했다 하면 제가 메일만 주시면 다 초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쭉 한번 투어도 시켜드리고 설명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 공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요. 연예인, 개그맨, 배우. 왜냐? 우리가 제조한다고 했을 때 많았는데 여기서 당신 물건 팔아줄게. 당신 물건 여기서 팔아. 어느 날은 보면 어느 날은 회사가 연예기획사 같아요. 진짜 뭐 별의별 막 연예인들 막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들 가득 차 있어. 위화감 들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 보면 다 그분들이 결국은 본업과 플러스 알파로 벌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창업 초기의 그런 진정한 의미의 가라지구나. 이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구나. 정부가 정의한 게 엑셀러레이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떤 법제화된 엑셀러레이터 용어의 정의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제조가 살아나는 모습, 궁극적인 모습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이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한 5시 한 20분 정도에 마치고 질의응답 위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왜 어떻게 벌어졌느냐를 두 번째 챕터에 설명드린 여기가 낮은 상가 15동입니다. 저희가 창업한 곳이에요. 참 지난하시죠. 지난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용산전자상가 주인이 한 분이세요. 용산이 낮은상가, 선인상가, 전자랜드, 뭐 그 원효상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80%가 낮은이에요. 근데 낮은상가의 주인이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한 분을 저희가 창업 전에 알았어요. 근데 부자들의 고민이 크게 두 개예요. 뭘까요?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하죠. 세 끼 밥 먹고.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요, 돈으로 더 어찌할 수 못하는 자식이에요. 건강과 자식. 근데 그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운이 닿아서 저희랑 같이 만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지금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엔젤 투자자였죠. 이 공간을 마음껏 한번 써봐라. 이 공간이 그때 200평 정도 됐어요. 이 지하가. 근데 저희는 그게 그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엔젤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카이스트에서 MBA 할 때 그 실리콘밸리에서 아까 68명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인터뷰할 때 그 카이스트 부총장님 친구가 실리콘밸리에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학생 때. 근데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선정 씨, 네. 당신 같은 사람들 나중에 회사 가지 말고 내 말 듣고 창업 한번 해봐.
나중에 창업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지나가는 말. 진짜 나는 씨발이 연봉 높여가지고 지금 이직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위험하게 동업까지 말했는데 창업하면 큰일 나는데 이랬어요. 근데 이때 창업하고 나서 딱 엔젤 투자를 집행하시더라고요. 당신 회사 가지 마. 그분이 누구냐면 화이트 창업가재단의 김철환 이사장이에요. 김철환 이사장님. 그분이 엑싯을 어떤 걸 엑싯이라고 하냐면 뭐 탈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IPO나 M&A나 내 주식을 누군가한테 넘기거나 팔면서 내가 이제 빠져나오는 걸 엑시트라고 하는데 그걸 300억 정도 하셨어요. 엑시트를.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300억이 생긴 거죠. 근데 첫 번째 100억은 그동안 나를 믿고 함께 고생한 와이프에게 캐시를 주셨대요. 멋있죠. 그 얘기 퍼져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100억은 저희 같은 후배 창업자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셨어요. 너네가 무슨 돈이 있냐? 내가 돈이라도 대줄게. 세 번째 100억으로는 세 번째가 가장 멋있는데 다시 재창업을 하셨어요. 나는 도전해야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100억으로. 창업을 하려면 3F로부터 초기에 돈을 받는다고 해요. 패밀리, 프렌즈, 그리고 풀인데 저는 풀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를 바보처럼 믿어주는 엔젤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미래 가치를 봤던 거예요. 배우자도 내가 60점인데 상대가 90점이면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정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내가 결혼한테 집해줬는데 말 잘 들어야지. 이런 깨지잖아요. 같이 60점에서 결혼해서 90점으로 가는 게 결혼의 여정이라면 이 창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작할 때 마이너스 60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엔젤 투자자의 도움과 우리를 믿어줬던.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꼭 왔던 게 우리 교수님 때문에 전화 왔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 창업 전부터 저희를 믿어주셨던 분인 거죠. 그때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셨는데 한 번도 그런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만났던 그 한수원 우리 정지현 사장님, 우리 오명준 부원장님 그런 형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애들이 와서 막 피자 사주고 그러셨어요. 와서 삼겹살 사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때 우리한테 해줬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페이포워드.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속 다가가는 거죠. 돈 필요해요? 내가 가진 걸 이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품 만들고 싶으세요? 네네. 이런 제품 이렇게 이렇습니다. 연결 필요하세요? GS 칼텍스 만나고 싶으세요? CJ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같이 사장님 아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페이포워드 그 문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안착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어떤 직장을 다니든 사실 이직을 하든 이런 창업가 정신과 기업가 마인드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 임원이 되는 것도 창업가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올라가는 것도 창업가 이상의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가 위험하게 창업을 해야만 창업이 아닌 것이죠.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바꿔놓고 제품과 서비스를 바꿔놓고 내가 정치가라면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내 클라이언트인 국민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정책에 적용하고 잘못된 법률이 있다면 바꿔놓고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분야와 어떤 도전이냐 아니냐의 관점은 아닌 것이죠. 저희 처음에 한번 보세요. 저희 이게 진짜 첫 직장이거든요. 어떠세요? 아들이 이거 회사 그만두고 여기 오면은 싫어할 것 같으시죠? 근데 문제는 저희는 창업자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여기를 못 견디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 직원들 부모님들 다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임직원분들 부모님들 어버이날 제가 다 챙겨요. 편지 하나하나 다 쓰고 개인별로. 그리고 꽃이랑 선물 무조건 드려요. 왜냐? 그런 신뢰관계 구축이 안 되면 이런 스타트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일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런 것처럼 직장은 업무적 성과에 대한 신뢰와 인간적인 신뢰 두 개로 구성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임직원들이 지금 80명이에요. 올해 82명이 됐는데 한 분 한 분 이런 데서 정말 케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 마음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임원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워킹하고 있어요. 점점 느끼고 있어요. 아,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은 이 팀이 시켜주는 거구나. 한 명 한 명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이 회사는 무너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창업 7년 차에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처음엔 내가 잘나서 우리 공동대표가 같이 뛰니까 된다 이랬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네가 뭘 알아? 아니었어요. 반대였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근데 믿어요. 왜냐? 이게 서울 스퀘어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공간을 보세요. 이거 벽 세운 거 보세요. 이거 다 저희가 직접 세운 거예요. 이거 인테리어 얼마 들었을까요? 보세요. 엄청나죠? 여기 채술이 있네요. 여기 허재 대표 있고 저 있죠. 처음에 이렇게 막 버려온 거, 버린 거 다 주워오고 이케아에서 제일 싼 거, 온라인에서 제일 싼 거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이 셋 다 어떠세요? 표정이 즐거워하죠. 1년 50일이죠. 일요일날 8시에 우리는 무조건 출근해요. 경영진은.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창업을. 일주일 내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8시만 자유로워요. 그때 모이는 거죠. 한 주에 서로 얘기를. 신뢰 잃는 건 순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밝잖아요. 여기 삼성 다니다 나왔고 3일 회계법인 회계사다 나왔고 우리은행 다니다 나왔는데 셋이 웃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직장에서 이거 시켰으면 어떠세요? 만약에 학교나 직장에서 이 장면에 너무너무 하기 싫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성공 같아요. 되게 행복했어요. 지금도 크루들이랑 같이 뭐 1톤 트럭 같은 거 가끔 타고 막 어디 짐 옮기고 이럴 때 행복해요. 재밌어요. 깔깔깔깔 막 웃고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고 바지 걷고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자고 그리고 맥주 한잔 하고 회사 들어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저는 이게 창업 같아요. 이게 컬처고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젊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들었던 거죠. 지금 그 정답을 공개하자면 이 인테리어 1,700만 원 들었어요. 직접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창업의 컬처와 DNA가 있는 거죠. 이거 뭘까요? 드론 대회를 열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나간답시고 이게 모기장을 샀어요. 용산전장상가에서 5,000원 주고 모기장을 사다가 천장에 걸고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여기 드론 경기장에서 드론 날리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드론으로 다 찢어지잖아요. 더 위험해 이게. 근데 저러고 막 신나가지고 그때 막 뭐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 높은 분들 막 모셔가지고 막 여기 투어를 시켜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가 드론 경기장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애플과 휴렛 패커드가 탄생하고 있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MP15입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가 이렇지만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될 겁니다. 막 이래서 지금 생각하면 나 뜨거운데 그때 막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좋은 분들이다. 우리나라 되게 좋은 분들이 많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불쌍해서도 사주셨던 것들은 파리바게뜨 뭐 아이스크림 막 엄청 사다 주시고 왜 사다 주시나 했어요. 저렇게 높은 분들이 되게 좋다 막 갑질이라더니 뻥이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응원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 간판이 없었어요. 창피하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도깨비라는 간판이 크게 있었는데 이걸 뗐더니 40년 된 먼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건물이 생긴 지 40년 됐대요. 여기를 떼고 딱 달았죠. 처음 간판 이 사진이 왜 있겠어요? 정말 그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이 사진을 제가 찍었겠죠. 그래서 첫 간판을 딱 이렇게 달았죠. 나진상가 15동이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까 그 CD 팔고 마우스 팔았던 그 냄새나고 위에서 토사물이 쏟아져 나왔던 그 공간이 창업 1년 반 만에 저희가 국내 최고 최대의 메이커 스페이스이자 한국형 가라지인 디지털 대장간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 대회를 2년 차에 개최하죠. 아까 그 모기장이랑 너무 다르죠. 되더라고요. 상상하고 그걸 문서화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니즈를 맞춰주면서 같이 협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현재는 서울역 열자마자 서울스퀘어에 저희 회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뿌듯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간판을 달았어요. 저희 회사 간판을. N15 서울역 서울스퀘어에.
근데 이게 왜 저희는 좋기도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저한테 한 10억 정도 물려주신 다음에 너 사업해 그럼 레스토랑 같은 거 하다 망했을 거예요. 카페 같은 거 되게 막 차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바다 앞에. 근데 자본이 없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창의력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으면 10억을 쓸 생각을 하잖아요. 1,000만 원이 있으니까 1억을 벌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죠?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을 쓰게 돼요. 근데 압도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압도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도 참 여기 서울로 7018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입주하기 딱 1년 전에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여기 직장 동료들이 여기 서가지고 여기 딱 바라보는데 여기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 LED가 야 저런 데서 근무하면 원이 없겠다. 우리가 나신상가 15동 애들인데 저거 원이 없겠다 이랬어요. 정확히 1년 뒤에 입주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계획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 마치 그 시크릿 내용처럼 자꾸 한 조직이 이정표를 딱 깃발을 찍고 글로 온 힘을 다하니까 거기에 다가가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를 했죠. 그래서 저희 본사요. 아까 많이 다르죠. 아까 그 나신상가 15동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한이 맺혀서 바꾼 거예요. 막 우리가 멋부린 게 아니라 여기에 최고의 시설을 바꿔놓자. 그래야 여기에 대기업도 오고 국토부도 오고 중기부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융합로처럼 여기서 융합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카페처럼 레스토랑처럼 만들어 놓고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애들이 이렇게 멋있게 해놔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직접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시가 됐어요. 이제 점점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학부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이 장표를 넣었는데 유재석 씨의 실제 장면인데 재밌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못했대요. 그리고 방송 전날 잠을 못 잤대요. 되게 불안해하고 함께 보시시도록 하시죠. 이랬죠. 근데 유재석 씨가 성공하고 그때 어디서 나와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저 때 불안해할 게 아니라 대본을 하나라도 더 보고 말로 외웠어야 된다고. 하루 전날 불안해 어떻게 6만 형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대본을 한 자라도 더 보고 갔어야 된다. 근데 저는 저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진로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 전공이 이게 맞나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고도화돼서 우리만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리소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창업 지원단, 링크 사업, 그리고 뭐 우리 사업들, 뭐 다양한 전북 인력 양성 사업단 다 저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런 사업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민할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난다. 주말에 잘 시간에 서울 가서 MPPT를 한번 견학한다. 저희 주말에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인연도 강연으로 끝나는 분도 있지만 강연이 아니라 창업 첫 해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려대에서 겸임으로 3년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이 되게 재밌게 지금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아서 30억에서 50억 정도 투자 레이징을 해서 학부 졸업하고 창업을 안 하고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바뀐 거죠. 정말 바뀐 거죠.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고대 정도 나와서 되게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갈 줄 알았어요. 대기업에는. 근데 그때 이런 수업에서 넣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뭐냐면 뽀득이라는 친구예요. 뽀득. 뭘 것 같으세요? 자기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보니까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려대학교 첫 번째 1학기 때 두 번째 시간 때 나왔던 거예요. 첫 학기인데. 그래서 그 식기를 표준화하고 싶대요. 대한민국 식기를. 그런 다음에 오후에 싹 수거를 해서 밤새 쉬고 있는 식기세척기에다 돌려서 아침에 포장을 해서 갖다 주겠대요. 황당하잖아요. 엄청 잘 돼요. 지금 경기도에 우리나라 최대 식기세척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싹 수거를 합니다. 서울 시내 회원들. 식당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서 산업을 죄송하지만 줄인 거예요. 그냥 버리기만 하면 돼요. 뽀드 박스에.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 싹 깨끗하게 해서 딱 표준화된 그릇이 아침에 딱 도착합니다.
고객도 깨끗하죠. 고객이 막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애티튜드가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똑같은 장면을 봐도 똑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도 바뀌는구나. 그게 바로 저런 모습인 걸 증명을 스스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하고 이제 질의응답 받을 건데요. 리처드 브랜슨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되게 와닿았던 장표만 좀 뽑아놨는데 이분이 딱 봐도 그 사업이랑 잘 알맞게 생겼잖아요. 여행 작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자고 싶었대요. 기자.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자를 하려면 신문사를 차려야 되고 신문사를 운영하려면 내가 창업 사업가가 돼야 되는구나. 저희가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라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고 그리고 이런 가라지를 만들고 싶으면 제가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의지나 취지만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고 점점점 HR의 중요성을 기술보다 중요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5년 안에 은퇴할 생각인데 지금 40이에요. 딱 45세에 은퇴할 건데 그때 지금 마지막 앞으로 다음 5년 동안 이번에 저희 회사가 되게 그 투자를 크게 그 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영종도나 청라 국제도시에 땅을 좀 사고 싶어. 왜 사고 싶냐면 거기에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심한데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하더라고 싶냐면 제가 최근에 되게 아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저희 직원 중에 여자예요. 되게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일 같이 하면 행복한 친구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만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돈이 부족하냐? 내 돈 안 받, 저는 제 월급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안 받고 내가 그만큼 더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소득이 많으면 청약이 안 된대요. 공공 청약이.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거를 내가 나라님도 아니니까 나라 못 건난 관심 없지만 내가 내 직원들 지분 해결해 준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제가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미국식 건물을 지어서 그 우리가 66개국 200명의 외국인 창업자를 랜딩 시키듯이 전 세계의 우수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모아놓을 생각이고 3년 내에 영어 공용화를 할 거예요. 회사 내에서. 모든 회의와 문서는 영어 변기한다. 그래야 그런 토양이 갖춰지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친구들을 용광로처럼 빨아들여서 집을 주고 싶은 거예요. 회사 내에서 민간 분야는. 그럼 어린이집도 같이 공동으로 육아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부대끼기 싫으면 그만큼 돈을 줘서 외부에 나가서 살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점점 바뀔 거예요. 회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카카오 같은 데는 부모님들 건강검진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결국은 오너들의 탐욕과 기업의 탐욕이 지금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풀려나가고 2세, 3세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해진 거죠. 내가 이런 컬처와 이런 HR 정책 팔러시를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우수한 인재를 이 조직 안에 보유할 수 없겠다.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렇게 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회사의 생존이나 개인의 영단은 약간 두 번째로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고 이 모델이 전국 곳곳에 좀 안착이 돼서 공공에서 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라면 민간에서는 M15이 광역시 곳곳에 들어가서 뛰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같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을 하고 M&A나 IPO까지 가는 그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임직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 주거하는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랫폼 얘기도 하고 저희 회사도 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섞었지만 분명히 이런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도 김봉준 대표님 5천억 환원 하셨나요, 그죠? 그리고 고렌절스 장병규 대표님도 한 1조 가까운 주식을 다 직원들한테 나눠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여기에 동참해달라.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그리고 세상이 무너질 때 기회가 온다. 그때 동참해보거나 그런 리스크를 꼭 내가 테이킹하는 앙터프리너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파운딩 멤버가 되어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세상에 올리려는 작업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신다라면 저희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이런 다양한 좀 오늘 계기로 스터디도 하시면서 진로를 만들어 가시고 그 미래는 누구나 모르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다면 대부분 불행해요. 내 미래를 알면 불행해요. 또 내 미래를 몰라야 그 불확실성을 즐기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인드를 가진 조직과 젊은 조직들이 많이 곳곳에서 응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조인도 해주시고 같이 고민도 해보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